제목 사람도 나무처럼. 강구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바쁜 회사 생활과 도시에서의 삶에 치여 고향을 잊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째였다. 그러나 얼마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왔다. 버스 창가에 앉아 바라본 고향 마을은 여전히 소박하고 고요했다. 논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릴 적 뛰놀던 동산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간구가 어릴 때부터 유독 좋아하던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어릴 적 간구는 유난히 왜소한 체구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속상한 마음을 달래곤 했다. 아버지는 그런 간구를 찾아와 나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간구야,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쓰러지지 않는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바람이 불 때마다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튼튼한 뿌리가 있다면 쉽게 쓰러지지 않는 법이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 간구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그는 점점 강해졌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바빠지는 일상 속에서 그는 차츰 아버지와 연락이 뜸해졌고 고향을 찾는 일도 드물어졌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병환 소식에 이렇게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어머니에게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병원에서 퇴원하셨단다. 네가 온다고 하니 꼭 나무 아래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거기 계시려나 모르겠다. 간구는 얼른 동산으로 달려갔다. 저 멀리 익숙한 느티나무 아래에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앙상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구를 바라보았다. 왔구나. 간구는 달려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오랜만에 가까이서 본 아버지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건강하셔야죠. 아버지는 잔잔히 웃으며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나무를 보러 오고 싶었지. 이 녀석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구나. 간구도 나무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굵어진 줄기, 넓게 뻗은 가지, 그리고 여전히 푸르른 잎들. 간구야, 사람도 나무처럼 살아야 해. 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버티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흔들리지 않지. 네가 여기까지 잘 버텨온 것도 너 안에 단단한 뿌리가 있기 때문이야. 간구는 순간 목이 메었다. 자신이 그동안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심어준 마음의 뿌리 덕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버지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느티나무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들을 지켜보던 나무가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사람도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다입니다. 간구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아버지와 고향을 점점 잊고 살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 아버지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나무처럼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가짐과 뿌리 깊은 가치관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제목 달콤한 거짓말. 엄마, 난 이제 아무 걱정 없어. 나 다 잘할 수 있어. 세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주문 같았다. 한 달 전 그녀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던 엄마를 떠나보냈다. 병간호를 하며 밤을 새운 나날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막막함.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씩씩하게 살아야 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바라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 엄마의 병세가 깊어질 무렵 세희는 간호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자리를 2개나 겸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근무했다.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로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우리 딸 요즘도 힘들지? 세희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회사에서도 나 인정받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 그것은 새하얀 거짓말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몸은 피곤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녀는 눈웃음을 지으며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엄마의 얼굴에 피어나는 안도감 섞인 미소를 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고 믿었다. 엄마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에게 했던 그 거짓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정말로 회사에서는 그녀를 인정해 주었고 좋은 동료들도 하나둘 생겨났다. 어느 순간 그녀는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엄마가 쓰던 작은 노트를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엄마가 남긴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 사랑하는 딸, 네가 내게 해준 모든 달콤한 거짓말들 나는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나는 참 행복했단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그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 차례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세희는 가만히 노트를 가슴에 품었다. 그동안 힘든 순간마다 웃으며 했던 거짓말들이 결국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더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엄마, 나 정말 잘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환하게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작은 거짓말이 때로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세희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그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그녀는 엄마에게 했던 달콤한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어가며 삶을 더 강하고 밝게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